제가 보기엔 6억 규제가 구멍이 많습니다. 무슨 구멍이 있는지 알아요? 실수요자라는 구멍이 많은데 이 실수요자라는 구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을까? 집이 계속 이렇게 상승 거래가 되고 집이 오르면 6억 내에서 계속 대출을 받아 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의 틀 안에서 더욱 강해져서 들어올 거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현 시장 상황. 여러분, 지금 심리가 화랑 때보다 많이 죽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락노자들이 집값이 20% 이상 빠질 거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거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에는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부동산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첫 번째로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확 줄었다 2주 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할 거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그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논리.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물 한번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매물 보시면 꾸준히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매물이 줄었어요. 꾸준히 줄었고 6월 1일부터 6월 한 달 사이에 얼마가 줄었냐면 10% 이상 줄었어요. 10%. 8만 3천 건에서 7만 4천 건까지 떨어졌으니까 10% 줄은 거죠. 10%. 10%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7월 되면서 살짝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매물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627 규제를 하든가 안 하든가 꾸준히 줄고 있다. 근데 어디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내피셜 아니야? 내피셜? 망상? 이런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임대를 구하는 건 안 사도 돼. 그러면 임대로 사셔야 되잖아. 집을 사시거나 임대를 구하는 거는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23년 했어요. 시장에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데이터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2022년에 하락을 못 맞췄거든요. 그 이유는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해보니까, 타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맞춰보려고 데이터를 예전부터 했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데이터를 특히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임장 갑니다. 그래도. 예. 둘 다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가 죽었다. 날아갔다. 아무도 안 사요, 집을.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연락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심리지수라는 거죠, 심리지수. 자, 심리지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부동산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을 하는 거죠. 사장님, 이번 주에는 매수 문의가 많았어요? 아니면 집 판다는 매도 문의가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매수 문의가 많았어요가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자, 매도 문의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627 규제 딱 나오니까 이렇게 쑥 내려갔다는 거죠. 쑥.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끝에가 살짝 휘어지고 있죠. 그죠? 급하게 내려가다가 살짝 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선을 이렇게 보면 추세선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심리가 죽었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집이 떨어지냐 이거잖아요. 집이 떨어지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도요. 집값이 떨어지는 수준의 심리 상태가 있는 거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심리 상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기 시기열이 중요한 거예요. 장기 시기열이. 2003년부터 있는데 제가 이게 잘라 놓은 건데요. 보시면 자 보세요. 집값이 내리려면 심리가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매매 증감률입니다. 밑으로 가면 여기 밑으로 빠져 있으면 가격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위로 가 있으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많이 가 있으면 많이 올랐다는 거고, 많이 내려가 있으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을 이렇게 잘라봐. 여기도 2023년 겨울에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요 노란 선 이하로 내려가야지 집값이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노란 선 이하로. 그래, 이 정도 상태가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 이하로 내려가야지 그때부터 집이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이냐면 50 정도야. 아직도 50. 50 정도라서 30 정도까지 빠지려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면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프리징이 돼. 얼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되고 선뜻 돈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선뜻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말이죠. 왜? 2023년에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고 2024년에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고 왜? 금리는 내려가고 입주 물량은 점점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룸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이 보시면 지금 수준이 작년 여름에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심리는 지금 볼 때는 하락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빠지면 하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심리지수가 99까지 갔다가 76, 60, 55, 52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는 폭이 뭐냐면 대책 나오자마자 심리가 마이너스 23% 빠지고 그 다음 주에 20% 빠지고 그 다음 3주가 지나니까 8%, 4주가 지나니까 5% 빠지더라는 거야. 서울특별시가. 여러분 이게 점점 빠지는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점점 빠지는 폭이 줄어들어요. 거기 쑥 떨어지다가 점점 속도가 늘어지면 어때? 피벗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겠죠. 튀어서 올라가겠죠. 밑으로 공을 던지면 팅 하고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노란 선을 안 밟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안 갈 것 같다. 길어야 3개월. 어쩌면 한 달 뒤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상승 추세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 규제가 심리적으로는 충격이 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아파트는 망고쌤. 자,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직후에 한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은 신중하게 봐야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4, 5, 6, 7 거래량인데, 이 6월 거래, 7월 거래량이 중요한 거잖아. 6월은 이미 뭐 12,000 찍었으니까, 7월이 2,099건, 24일 지났을 때 2,099건, 6월은 4,000건.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건 맞지. 반토막 난 건 맞지. 근데 5월 2,300건, 4월 2,000건. 그러니까, 이게 점점 4월에 수렴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4월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월도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5년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5년 평균. 최근 5년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 얼마인지 아세요? 3.8K. 뭔 소리야? 3,800건이라는 거죠. 최근 5년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4,000건도 적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도 집값이 빠지는 수준이 또 있어. 그 수준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락 거래가 많아졌다. 뭐 5억씩 빠졌다, 6억씩 빠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헬리오 딱 하나 찍어가지고 S 딱 하나 찍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 왜 그러냐? 그래서 평균을 봐야 돼, 평균. 서울 전체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데이터를 이틀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가진 않았고, 이틀 동안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해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 거래가 이전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는지 낮게 거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지금 거래되는 게 지난 거래보다 하락해서 거래가 된 건지 지난 거래보다 올라서 거래가 되는 건지 이거잖아요.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가장 최근 거래보다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인데,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자 여기가 100이거든요. 여기선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가야지 낮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낮게. 그러니까 하락해서 거래가 계속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2022년 가을에 보면은 이렇게
100 밑에서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지난 거래보다 낮게 계속 이렇게 거래된 거야.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여기보다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2023년 겨울에는 살짝 빠졌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도대체 높게 거래되냐 하면은 최근 거래 대비 서울은 3.8%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거래가 있는 것들은 따로, 한 달 전 거래가 있는 거 따로 해서 보면은 한 달 전보다 높게 거래가 됐니, 낮게 거래됐니 하면은 높게 거래가 됐고, 높게 거래되는 비중은 1.3%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 거래 비중이 64%, 경기도는 55%. 그러니까 경기도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전체 상승 거래는 2,384건이고 건수가 3,719건이다. 그래서 보면은 64%가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집값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서울 평균적으로. 지금 서울은 평균적으로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 어디가 집이 떨어지고 있어. 그죠?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을. 수많은 거래 중에 자기가 필요한 거 딱 몇 개만 딱 찍어가지고 매덕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게 바로 선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일자별로 거래량을 잠시 정리해봤어요. 6월 27일부터 일자별로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 했는데, 제가 7월 19일까지 뽑았거든요. 7월 19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50% 이선이 50%. 그래서 보면은, 50%보다 위에서 계속 일별로도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라서 거래되는 게 내려서 거래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많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율. 신고가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신고가율. 신고가율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율이 6월 27일 전에는 20.9%였는데, 지금 확 떨어질 것 같잖아? 근데 지금은 16.1%. 16.1%는 4월달, 5월달, 그때의 신고가율하고 비슷하다.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집이 많이 빠지고 있는 줄 아는데, 요렇게 그어보면, 2022년,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끌어보면, 2022년 하락 이후에 보면은, 거의 높은 수준에 있다. 6월달 빼고는 최고 수준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럼 뭐야? 하락 그래도 적고, 신고가율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집이 빠진다, 20% 빠진다, 더 빠질 거다, 매물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완전히 내피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오래 못 간다. 빠르면 한 달, 길어도 세 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금리의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괴리가 더욱 커질 겁니다. 어떤 분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공급이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매물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공급도 그분들 논리대로면 기존 공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매물 보여드렸죠?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신규 공급도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결론. 제가 보기엔 6억 규제가 구멍이 많습니다. 무슨 구멍이 있는지 알아요? 이걸 잊지 마요. 실수요자라는 구멍이 많은데 이 실수요자라는 구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을까? 지금도 실수요자, 집 없는 사람이 전세 끼고 사는 거나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를 적폐로 몰고 있잖아. 느낌 모르겠어? 근데 이 실수요를 막고 있는데 이걸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영린을 건드리는 게 될 수 있다. 시즌2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6억을 그대로 두면 6억 범위 내에서 집을 사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이 계속 이렇게 자꾸 상승 거래가 되고 집이 오르면 6억 내에서 계속 대출을 받아 사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의 틀 안에서 더욱 강해져서 들어올 거다. 6억 규제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들어올 거다.